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9월 27일 2020년 일요일입니다. 9월 넷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히링오일, 변동과 추세입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오펙 플러스와 연준 소식,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이번 차트는 WTI, 브렌트, 내추럴 가스 한 달 차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9월 초순 중순에 가격을 조정을 받습니다. 폭락을 했죠. 그리고 급격하게 반등을 합니다. WTI 오일 선물 가격은 굉장히 그래프 자체가 견조하지 못하고, 브렌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장대봉 자체 공급과 매도와 매수 그 힘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찬 가격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동이. WTI를 주로 거래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WTI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텐데, 여기 보면 거의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워낙 하락폭이 컸고 9월 달에 상승을 받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번엔 오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WTI 같은 경우는 40불 가격에 맞추어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40불에 가깝죠. 그리고 40불 약간 넘었지만 그래도 40불에 가깝고, 결국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43불에서 43불 3점, 41불 4 가격이 폭락이 훨씬 더 크고요. 더 장봉의 두께가 더 큽니다. 물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적지만 WTI에 비하면 현실적인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1일은 월요일인데 그 지난주에 연준 회의가 있었죠. 수목의 연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코로나와 원유 세계 수요 급감 예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와 비슷한 방향으로 보이고 있지만 원유보다는 가격이 상승이 큽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물론 달러 어마운트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건 미국보다도 유럽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뭐 미국도 11월 정도면 이제 중서부도 겨울철에 오고, 동부 같은 경우는 2월 1월 말 2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천연가스 수요가 늘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실물과 실물과 실물 수요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가격 변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솔린 한 달 추세입니다. 제가 가솔린 5일 차트를 일부러 뺐습니다. 차트를 뺐습니다. 한 달 차트로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요. 9월 6일 노동절 전후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정유 공장이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피해를 입죠. 그리고 멕시코만의 30% 정도 생산 시설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절했고, 생산을 조절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생산을 조절, 그리고 허리케인.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가 기간이 끝났고 이제 가솔린 대신 디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가솔린도 가격이 노동절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절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습니다. 현재 이 가솔린 가격은 도매 가격입니다. 예, 이번엔 난방유 한 달 차트와 5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방유도 모든 원자재가 조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히팅 오일 같은 경우는 겨울철 연료죠. 난방용 수요. 천연가스랑 경쟁하는 그런 원자재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일 내지 가스로 난방을 합니다. 집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보일러를 어떤 걸로, 히터를 어떤 걸로 사용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하기는 힘들지만 아직도 많은 집에서 히팅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가스를 쓰는 집도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히팅 오일과 가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월요일 날 히팅 오일도
강하게 하방입니다. 그러다 수요일, 금요일 다시 회복을 하죠. 이번 주 최대 변동성은 은이 차지했습니다. 저번 주는 천연가스가 차지를 했지만 천연가스도 월요일날 가격을 변동을 받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링 오일하고 비슷한 방향이긴 하겠지만 세기가 좀 다르죠. 실버 같은 경우는 무려 4불 4센트,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15% 하락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거의 2불 정도 빠지고 계속 내리막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내려갔다 상승하는 반면에 은은 내려갔다 더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은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돈을 얼마나 시장에 또 푸느냐,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방향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쿠퍼입니다. 경제 바로미터죠. 색깔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린이죠. 근데 요것도 뭔가 좀 가격이 의심적인 그러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방향, 이게 은과 좀 비슷한 하락 방향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좀 짧지만 여기 갭 자체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은이랑. 예, 원유 관련 지표입니다. 생산자 부문은 WI 재고가 전주에 비해서 160만 배럴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총 재고는 이번 주 역시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역시 4억 9,400만 배럴, 5억 배럴을 밑으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5년 이상 평균의 5년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전주에는 200만 배럴이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160만 배럴이 감소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 이를 생산하고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1천만 배럴이고 허리케인 셀리로 루이지애나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있지만 생산 시설보단 비생산 시설 피해가 크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의 피해가 크다는 거죠. 정제 부문입니다. 가솔린 재고는 400만 불이 감소했습니다. 지난주는 100만 배럴이 감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400만 배럴이 감소했고요. 가솔린 생산은 930만 배럴이고요. 디스테일은 340만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 디스테일 때문에 미국 정유회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죠. 생산은 450만 배럴로 지난주 440만 배럴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수요는 부진한데 5년 평균 재고보다 20% 증가. 이는 항공, 여행, 운송 수요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을 했지만 2019년에는 2016년,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픽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평균치보다 당연히 떨어질 것은 물론이고 작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저조한 수요죠. 그러니까 수요량 가동률은 66.7%고요. 이는 허리케인보다도 자체적으로 정유 마진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 걸로 볼 수 있고요. 현재 가솔린이 마이너스 마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TD22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허리케인이 텍사스 지방을 강타할 수도 있다, 상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열대성 TD22가 힘이 세져서 베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TD22와 베타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만 해상 원유 생산은 예상보다 덜 피해가 간 10%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엔 정유 및 정제 도매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브렌트도 이제 스팟 프라이스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스팟은. 하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도 걸프를 봐야겠죠. 걸프랑 코스트 가격이 이렇게 있고 LA는 세금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낮죠. 현재 지금 마진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평균 미국 가솔린 가격이 이 정도인데 뭐 걸프로 따지면 거의 2배도 못 받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 비용과 세금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활동 중인 리그입니다. 리그는 미국, 캐나다, 이거는 한 달치로 보는 거니까 저번 주랑 똑같죠. 미국이 6개가 증가했고 캐나다도 7개가 증가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긴 하지만 이거는 일부 수익성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치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캐나다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활동 중인 릭이 감소한 릭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죠. 이제 원유 가격 변동 내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간 업데이트한 거를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은 불투명하고요. 수요 하반기 이건 맞는 말이고 이번 주는 다시 5억 배럴 밑으로 재고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가솔린, 디젤, 항공유율 5년 재고치 20% 높다. 결국은 수요가 예전만큼 있지 않다는 거고 실업수당 경기 부양책 이것도 맞고요. 세계 수요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신규 시추를 하지 않더라도
재고가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악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공급 과잉은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산유국가 소비국의 투자 축소와 구매 감소, 회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산유국가의 감산 위반과 현재 감산 및 감산 지속 어려움, 그것도 맞는 거고요. 현재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비아 생산 증가와 수출량 증가입니다. 생산은 8만 배럴에서 지금 현재 26만 배럴로 지금 증가한다고 말을 했고요. 수출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더더욱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가뜩이나 많은 원유가 시장에 더 많이 풀어지니까요. 그리고 미국 원유 수출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허리케인의 여파보다는 미국이 수출하는 국가의 원유 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미국 외에 아프리카로 혹은 다른 공급선에서 공급처에서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또 수입이 하락한 이유는 사우디가 4, 5, 6월 달에 사우디가 미국에다 엄청난 수의 초대형 유조선을 보냅니다. 그 이후 잠잠해졌죠. 그래서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요인에서 보겠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지만 현재 베타의 경우는 로라나 셀레보다 약합니다. 피해가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가격 상승 요인은 정유 업체들의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나마 생산을 적게 해서 공급 과잉을 덜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허리케인으로 또 조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 차질 뭐 비슷한 걸 제가 강조를 2번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견 회사의 인수와 합병.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과 오펙 추가 감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더 많은 양의 원유가 생산되고 수출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줄 영향성은 없고 수요가 중요하다. 지금은 바이어의 세상입니다. 실업 추세와 고용 시장입니다. 긍정적인 요소. 숫자는 전주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숫자죠. 예상치보다 늘었지만 급격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변화치가 상당히 바뀔 겁니다. 현재까지는 대량 실업 증가가 있지 않다.
총 실업수당 수령자는 약 1,258만 명, 전주에 비해서 16만 7천 명이 감소했고요. 현재 평균 신청자 수가 4주로 보면은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올랐기 때문에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했다. 소폭. 이 상황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지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통계로 유가랑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외식업 고용 증가와 소매업 서비스 고용 증가로 계속 상승이 되어서 고용이 되어서 하락폭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 이게 연말까지는 갈 겁니다. 물론은 대량 해고가 있으면 이제 그 숫자가 바뀌겠지만 지금 실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9년 비교적 높은 실업자,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난항이 2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고용 부진과 기업 및 상공, 현재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계산법 변경, 서비스 고용 주도, 제조업 고용 부진, 여기는 구조적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고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조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는 거죠. 공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조업이 기반이 약함. 현재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 그 다음에 에어버스까지, 파일럿, 그 다음에 테크니션, 메케닉, 플라이 어텐던트,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보통 게 중간 정도의 급여를 받지만, 파일럿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죠. 여기도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받는 사람들이고, 금융업도 평균 연봉이 높죠. 현재 셧다운을 당해가지고 자가격리, 자가격리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많이 봤죠. 현재는 대량 해고가 시작이 되면 중산층이 피해를 봅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불확실성이 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코로나 확진자 수, 뉴욕 6,000명 증가, 플로리다 5,000명 증가. 요거는 단순히 수치입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더 많죠. 잡힌 것만, 진단받은 것만 있으니까. 날씨, 허리케인이죠. 국지적 분쟁, 중국, 인도, 중국, 미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 네이로,
페스트푸드 중동, 그리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 지역이 지금 위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많습니다. 국지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뭐 리비아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원유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건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9월 초에는 중순까지는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잠잠해지자 미디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가지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말빨이 안 맞으면 이제 국지적인 분쟁을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좀 강한 그런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약간의 상승이 되겠죠. 가격 상승도 가능합니다. 예, 이 사진은 현재 그 레스토랑에서 그 밖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밥을 먹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뭐 드링크만 나왔는데 여기는 다 벗고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그럼 미국 코로나 증가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이죠. 내셔널와이드. 현재 이렇게 해서 상황입니다. 5월 이쯤 5월 초순, 5월 중순에 서서히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서서히 하락하다 소폭 상승합니다. 현재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기간 동안 원유 가격과 나스닥, 주가 인덱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 그러면 코로나 추세 이 주별로 현재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결국은 남서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노스웨스트는 미드웨스트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 두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는 단연 1등이고요. 뉴저지, 뉴욕, 뉴저지. 인구 밀도가 조밀하게 있는 지역은 상승폭이 큽니다.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러면 세계 원유 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입니다. 예상치와 실제. 현재 요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실제고, 여기서부터는 예상치죠. 현재 보면 2020년 2분기에 큰 폭의 감소를 하죠. 500만 배럴.
그러다 다시 500만 배럴이 상승을 합니다. 아메리카스를 봤을 때 미국으로 보면 300만 배럴 이상, 그리고 다시 300만 배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표로만 봤을 때 미국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소폭의 감소가 있지만,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 200만 배럴이 부족합니다. 200만 배럴이 차이가 나요. 하지만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원유가 급감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약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와 연준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펙은 저번 주 말고 2주 전에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한 다음에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펙은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고 감산 이행을 더 감독하겠다는 쪽으로 관망 모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아가 석유 수출을 재개합니다. 생산량은 8만 배럴에서 26만 배럴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수출량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석유 가격 하락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출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감사는 회의적. 이라크가 뭐 9월달, 11월달, 9월달 목표치를 11월달로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이라크 경우는 증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5, 6월 달에 위반했던 거를 9월 달에 못하고 11월 달에도 못하고 증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40달러가 유지될지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연준은 9월 22일, 9월 23일, 이거는 회의가 아니라 청문회죠. 테스트모니, 청문회를 한 겁니다. 파월은 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이 더디지만 회복 중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더 많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재정 적자 확대 시사 QE 증가. 원유 가격 변동 외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번 주랑 진짜 많은 다른 점은 없고요. 뭐 리비아 경우 생산 증가하겠다. 그래서 리비아가 수출량은 공개를 안 했지만 수출량이 증가하면 그동안 감산했던 감산량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라크가 치안이 불안합니다. 반미 경향이 또 이제 반 미국에 대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이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1일 생산량은 2026만 배럴, 2019년에는 120만 배럴을 생산했죠. 이건 리비아를 말하는데 이만큼의 금액이 물량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이 된다면 여태까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던 그런 실효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유엔에서 트럼프가 계속 손을 쓰고 있고 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출량 증가, 수출량 증가. 코로나 요것도 이제 테마로 쓰이는 거고요. 유전지대와 해상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라크 치안과 그리고 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요게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뉴스입니다. WTI는 40달러 선을 횡보를 했고요. EI에는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재고가 감소한 게 아니라 수요가 너무 없어서 생산을 적게 했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한 거고요. 미국 시추 상황은 미국이 6개 증가했고 캐나다 7개 증가했고 국제 시장에서는 현재 또 4개 증가를 했습니다. 원유 생산국 시장 점유율 방어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이제 리비아가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리비아 뒤에는 이라크, 나이지리아, UAE도 있고 기타 많습니다. 예, 문제거리죠. 감산 유지의 확대 미온적입니다. 하지만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새로운 소식인데요. 엑산모빌 북해 광구, 유럽에 있는 북해 광구를 매각 중입니다. 현재 중반기부터 성사가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번 11월 달 정도에 매각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원유 산유국들도 있고 그리고 인도나 중국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로리엄 BP는 이제 회의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이죠. 화석 원료 석유 산업에서 이제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감소할 건데 그 매출 감소 폭을 신생 에너지 부분에서 내기가 어렵다. 만회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말을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BP가 지금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는 BP와 마찬가지로 쉘, 토롤 그 밖에 원유 비중을 줄이고 신생에너지 부분을 증가시키려는 회사들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마진이 큽니다. 이게 더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데본과 WPX 회사가 합병을 발표를 했고요. 합병이 되면
120억 달러 기업 가치가 됩니다. 데본과 WPX는 중견회사로 엑산이나 쉐브론 같은 큰 메이저는 아니지만 중견 회사들끼리 이제 합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엑산 모빌이나 쉐브론이나 그런 큰 회사들이 이러한 중견 회사들을 자기보다 훨씬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중견 회사들끼리 합쳐져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미국 원유 생산량 및 원유 재고 동향은 5년 평균치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제트유 가솔린 수요 감소 유지, 디젤유 역시 감소고 가솔린이 이끌었던 정제 수요를 디젤유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공급량 조절로 만든 오펙 플러스가 감산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이 가격대가 WTI 브렌트를 다 말하는 건데 이 45불은 이게 유지되는 게 현재 미국의 원유 소비 감소와 회복 지연, 인도까지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 공화국들 모두 미국의 영향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하락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결론입니다. 호재보단 악재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무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업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40선에서 40불에서 죄송합니다. 40불 선에서 보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락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국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승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반짝이고요. 심적인 저항선 여전히 40불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 리비아 및 산유국이 증산하는 분위기지만 미디어에서 발표만 안 됐지 모두가 증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죠. 10월에 또 오니까. 하지만 허리케인이 잠잠합니다. 현재 이번 주는. 그래서 코로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 시장 점유율 유지, 추가 감산의 회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고요. 시설은 캐나다도 상승했고 미국도 상승, 모든 지역에서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신흥 공업국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정제 제품을 말하는 거죠. 원유 제품도 말이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정유, 정제 능력이 과잉 상태다. 중국 쪽 얘기는 다뤄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덤핑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펙 증산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40달러가 하락이 될 수도 있죠. 정유회사의 가동률 감소, 허리케인보다는 마진이 원인이고요. 저임금 서비스에서 고용이 증가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있지만
단기간에 대기업 감원이 발표 예정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실업이 중장기가 됩니다.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주택 차압이라든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들지 않으려다가 제가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늦게 올린 이유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제 원유 시장만 매주 업데이트하는 것보단 다른 소재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금요일 뭐 올려서 만들고 하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올라가는데, 그 주말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수정하고 올리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제가 꼭 영상을 일주일에 언제 올린다고는 약속을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 되는 대로 영상을 한두 개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심리적으로 좀 지친 것 같고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약간 제가 계절적으로 조금 좀 환절기라서 좀 몸도 안 좋고 좀 다운된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디오를 영상을 조금 다른 걸로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유 시장 내용을 계속 다루겠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